82요. 아유, 지금 촬영 버튼 눌렀는데, 이거 82요. 촬영 버튼 누르자마자, 이거 키자마자 얘는 깜짝 놀랐겠다. 자, 82야, 82. 3번 82.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요 놈이야. 저기 우리가 지난주에 성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성단에 대한 얘기가 책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정리한 것이고,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부 은하에 대한 걸 볼 겁니다. 자, 우선 이 외부 은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우주의 어떤 전체 규모에 대한 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우리 은하. 우리 은하 바깥에는 여러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북부 은하군. 그것이 더 많이 모여 있는 은하단.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북부 은하군이든 아니면 은하단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처음에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이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블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천문에서는 가장 기초를 많이 닦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각 은하들의 거리를 다 재보고 그 은하들이 우주로부터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이걸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허블 법칙 때 얘기를 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수많은 은하들을 막 찾아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허블의 은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지. 그거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 형태적으로 분류를 한 거야. 형태 기준이야.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모양 기준이야. 어떻게 생겼는가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쭉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82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냐? 우선은 타원 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렌즈 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막대 나선 은하냐 아니면 정상 나선 은하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번외로 해가지고 불규칙 은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들이지. 그러니까 모양 갖다 구분한 거니까 모양 기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불규칙, 이쪽은 규칙. 그리고 나선팔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타원 렌즈 은하냐 아니면 막대 정상 나선 은하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은하 중심부에 막대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정상 나선 은하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 타원 은하라고 해도 몇 가지 구분이 돼. 그래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8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0,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은 편평도를 말하고 있는 편평도. 그래서 이 편평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타원 은하를 이 0부터 해서 이 7까지 8단계 구분하게 돼. 편평도에 대한 얘기는 오른쪽 그 날개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찌그러져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로가 되면 편평도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의 구형에 가까운 그런 타원 은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븐이 된다고 하면 편평도가 0.7 정도 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좀 가장 많이 눌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금 이게 여기 왜 있는 걸까? 휴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휴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는 그냥 직사각형 모양이지. 근데 이렇게 보면 원형이야. 그 타원 은하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받는가, 이렇게 받는가, 이렇게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실제 모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타원 은하의 편평도는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그냥 모양일 뿐이지 실제 그 은하가 그렇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 그림 한번 잘 봐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S, A, B, C, S, B, A, B, C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어. 그랬을 때 A, B, C로 가면 갈수록 뭔가 나선팔이 조금 더 그 선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겠지. 그치? 그리고 가운데 은하의 팽대부, 가운데 부분, 은하의 가운데 부분에 밝기가 S, A, B, C로 갈수록 뭔가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게 작아져. 광도가 좀 어두워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개념 수업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다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구분되고 있더라라는 거야.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좀 구분이 돼. 그럼 보통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타원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이 보통 늙은 별 위주가 많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일수록 젊은 애들이 많아. 그리고 성간물질의 양을 받았을 때 이 성간물질의 양이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어. 근데 이쪽 거 같은 경우는 그 성간물질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딱 봤을 때 은하는 불규칙 은하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로 뭔가 진화를 해가지고 렌즈 타원을 해서 은하는 끝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류는 절대로 은하의 진화에 대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은하가 이렇게 진화한다 저렇게 진화한다 그거를 분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짝대기 갖다 연결을 해봐가지고 이런 거다 라고 그냥 얘기만 한 것 뿐입니다. 사실 허블도 처음에 이렇게 분류를 했었을 때 혹시 저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진화 방향이 뭐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분류를 했는데 그의 연관성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저거에 대한 연관성이나 저 은하 진화에 대한 그 증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절대로 은하의 어떤 진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내신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에드윈 허블이 이런 모양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은하를 구분했었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허블 법칙을 잠깐 우리 나중에 보긴 할 텐데 이 사람이 은하까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야지만 이거를 우선 뭔가 할 수가 있는 게 나옵니다. 저기 은하까지가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뭔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거 나온 김에 바로 볼 겁니다. 자, 우선 이 외부 은하든 아니면 은하계 밖에 있는 별이든 어쨌든 간에 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선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연주 시차를 이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연주 시차 기억나시지? 저번에 했었으니까 연주 시차 1초를 1파섹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연주 시차의 역수를 파섹이라는 단위를 써가면서 했었던 거. 뭐 1초면 뭐 1파섹, 0.1초면 10파섹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거리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공식이 따로 있다라고 했던 것이지 스몰 n 마이너스 라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 거리 r은 단위가 파섹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같은 경우가 맥동 변광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우선 연주 시차 갖다 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저거는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도를 재야 돼. 그래서 연주 시차 갖다 구할 수 있는 그 별까지의 거리는 되게 뭐 한 100파섹 정도 안에 있는 별 100파섹 그러면 광년치기 되면 326 광년 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 326 광년이면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계 주변에 있는 별 정도는 연주 시차를 딱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별은 못 구합니다. 은하가 엄청나게 커. 우리 은하가 여기서 끝까지가 10만 광년이죠. 326 광년이면 별거 아닌 것이지. 그 다음에 거리 지수를 구하면 이게 제일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 그리고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어. 또는 거리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리 지수 갖다 어떤 그 은하라든지 별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요놈이에요. 자, 맥동 변광성은 우리가 저번에 은하 진화 과정상 유의감 했었어요. 별이 팽창수축 하고 있는 것들, 그렇지? 그래서 이 맥동 변광성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별의 거리를 구하냐면 보통 두 가지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 맥동 변광성의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 그래프.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밝기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 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저기 어두운 거, 밑에 있을수록 밝은 거. 그러면 겉보기 등급으로 쳤을 때 어두울 때가 등급이 크고 밝을 때가 등급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동병강성의 밝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질문.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맥동병강성은 수축하고 있을까, 팽창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리로 가는 동안에 둘 중에 하나야. 팽창, 수축 둘 중에 하나야. 연병할 새끼가 촬영 중이야. 이거 안 해줘. 저기서 저기까지. 수축, 팽창. 얘가 지금 여기서 이리로 간다는 것은 어두워지면 밝아지는 거야.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면 별의 반지름이 줄어들어 늘어나. 별의 밝기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승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어차피 이 상수들은 다 지운다 치더라도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 4승에 지금 비례하고 있는 게 밝기야. 그러면 온도 4승은 여기서 뭐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갖다 본다 치면 커질 때 밝아지고 작아질 때 어두워지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일로 간다는 것은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현재 이 별은 수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하나 주어지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에 날개 그래프가 나온 게 있을 거야. 자, 뭐냐면 여기가 주기가 돼요. 날짜, 며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밝기가 되는데 이번에 여기서 말한 밝기는 절대 등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이 맥동병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셰페이드 병강성 1형과 셰페이드 병강성 2형 두 가지가 있어요. 셰페이드란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이건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맥동병강성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본 겁니다. 그랬을 때 1형 병강성 요렇게 2형 병강성 요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두 맥동병강성의 주기에 따른 밝기가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놓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가지를 갖고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딱 보니까 먼저 얘가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고 있어. 그러면 등급이 최대값일 때가 있고 최소값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요 중간값 대략 중간값을 읽으면 돼. 중간값. 요게 첫 번째. 그럼 여기서 구한 요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겉보기 등급을 구했다. 이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최소 밝기부터 다음 최소 밝기까지 또는 최대 밝기에서 최대 밝기까지 이거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얘가 여기 쓰이는 숫자를 읽으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숫자를 읽어서 주기를 구합니다. 주기. 며칠 주기로 얘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숫자를 읽으시면 돼. 그러면 요 그래프가 1형이냐 2형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다 주어집니다. 이거 갖고 1형과 2형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형 병강성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셰페이드 병강성 1형에 주기하고 겉보기 등을 구했어. 그럼 그때 이 주기가 얼마인지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 20일 정도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에서 주기의 20일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거를 그대로 올려서 1형이니까 얘랑 만나는 2형 아니야. 1형이야. 그러면 1형과 만나면 쭉 가서 여기 있는 숫자를 읽으면 되는 거야. 세 번째 절대 등급을 구한다. 이 얘기지. 그럼 다 나왔어. 겉보기 등급 나왔지. 절대 등급 나왔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셰페이드 병강성을 갖고 거리가 얼마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맥동병강성과 같은 경우에는 은하에서 외부 은하에서 없는 은하가 없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하 하나만 찾아낼 수, 그 은하에 있는 맥동 명왕성 한 개만 찾아낼 수 있으면 요 주기가 한 달을 잘 안 넘거든. 기껏해야 한 달 정도, 정말 길면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관측을 하게 되면 이건지가 판단이 됐을 때 절대속도를 알아. 그러면 거리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외부 은하의 거리를 이렇게 인터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넘어와서 83페이지. 자, 우선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은하의 거리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만원경 갖다가 은하의 모양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이 허블의 은하 분류상 분류는 되는데 좀 뭔가 특이한 은하들이 있어. 그게 뭐가 되고 있냐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하들입니다. 외부 은하야 형태는 다 있습니다. 불규칙이든 규칙이든 간에. 그래서 외부에 있는 모든 은하는 다 허블의 저 분류에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뭔가 형태적인 걸 제외한 나머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은하들을 따로 빼가지고 거기 있는 것처럼 특이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특이은하 첫 번째 줄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그 84페이지 특이은하 첫 번째 줄 외부 은하 중에는 허블의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은하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류가 안 된다 이 뜻이 아니야. 분류가 되긴 하나 뭔가 특이점이 있어서 특이은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이은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파은하, 하나는 세이퍼트은하, 하나는 퀘이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파은하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부에서 뭔가 강한 전파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야. 자, 우선 거기 사진 84페이지 밑에 사진 한번 봐봐. 네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우선 가시 형상이냐 전파 형상이냐 X 형상이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어. 근데 똑같은 은하인데 어떤 파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은하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가시 형상을 보시게 되면 이 둥근 뭔가 노란색 그 밝은 부분인데 그 가운데에 가로질러 가고 있는 까만색 부분이 있지. 그 부분이 뭐냐면 성간물질이에요. 그것이. 성간물질. 그래서 전파은하에서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까만 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요 놈이 성간물질. 이 성간물질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오는 별빛을 이 성간물질 막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까맣게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데 성간물질이 있는 곳은 대개 어디냐면 은하면에 많이 있습니다. 은하면에. 그러면 지금 이 은하는 요 전파은하는 이렇게 생겨있는 은하면이 있는 것이고 요게 은하 중심부 팽대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요렇게 은하면이 있는 것이고 요게 팽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은하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은하면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똑같은 은하인데 이것을 전파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뭔가 아령처럼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가 뭔가 밝은 부분이 하나 있고 여기서 뭔가 길게 뻗쳐나가는 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Z 또는 Z류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뭔가 강하게 쫙 나가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아령처럼 뭔가 매달려 있는 덩어리 같은데 이 덩어리를 로브라고 합니다. 로브. 자, 여기서 이 Z류와 같은 경우에는 은하 중심부에서 뭔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Z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보통 은하의 회전축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하 중심부에서 뭔가가 아주 빠르게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야. 빠르게 회전하면서 에너지가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블랙홀 생각하시게 되면 이 강차 건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빠르게 막 회전하잖아?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일로 빠져나오는 건 힘들어. 왜냐면 나오다가 걸리고 그래서 보통 얘가 회전하는 요 면으로 나오지 않고 이것이 이쪽으로 나오게 돼. 여기 더 나오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회전축 방향으로 뭔가 빠져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Z류가 의미하는 것은 은하 회전축이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뭔가 가려진 부분은 은하면이구나. 그러면 요게 은하면 요게 은하 회전축.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강하게 확 나가서 덩어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구나. 로브 이런 식으로. 근데
전파 영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이야. 그치? 가장 긴 에너지를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에너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 영상보다는 온도가 낮은 상태로 뭔가가 나오는 것이 관측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X 영상이 있는데 X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아주 미친 듯이 밝게 보여요. 여기만. 그래서 뭔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조금 보이는데 이거는 보이는 은하가 있고 안 보이는 은하가 있거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게 가시 영상이냐 전파 영상이냐 X 영상이냐. X상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파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를 볼 때 이게 유리해. 그래서 이 X선과 중간에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 영상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모양하고 온도 분포라든지 이것이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게 네 번째 나와 있는 합성 영상이 그겁니다. 네 가지 다 합친다? 그러면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들어봐야 돼. 여기는 왜 밝아요? 왜 고온일까요? 라는 것과 여기서 뭔가 나가는 것은 여기에 뭔가 강하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강착 원반 같은 게 나타나고 있고 난저 빠져나가고 있는 회전축 방향 빠져나가고 있는 뭔가 있어서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84페이지부터 해서 이렇게 전파하나는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85페이지 보면 전파하나의 구조, Z의 특징 뭐 이런 거 쭉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파 하나 갖다가 막 골치 아프게 할 거는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퀘이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퀘이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퀘이사가 별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천체야.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그리고 이 퀘이사의 실제 크기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은하는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태양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퀘이사는 별이 많이 모여있는 은하인 게 최근에 밝혀졌는데 퀘이사의 실제 크기가 태양계만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의 지름을 갖고 있는 거대 집단이 요만한 공간 하나에 다 몰아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별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별이 모여있는 것을 못 보고 한 개의 별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와서 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전까지는 별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퀘이사가 뭐가 중요하냐? 너무 멀리 있어.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천체 중에가 제일 멀리 있어. 근데 이 퀘이사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뒤에서 할 내용인데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건 아니고 대부분의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근데 그것은 은하 자체가 어떤 추진력을 갖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요만했던 우주가 이게 커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은하 간의 서로의 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있다 치면 여기에 있는 은하하고 여기 있는 은하하고 저기 멀리 있는 이 은하가 다 쳐보자고. 그러면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은하는 요 정도의 속도 갖고 우주부터 멀어지는데 여기 있는 은하는 조금 더 빠르게 멀어져. 여기 있는 것은 훨씬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 이게 보는 것이 허블의 법칙인데 그러면 결국 이 퀘이사가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장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퀘이사를 찾았을 때 이거의 흡대 속도는 약 0.9c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광속의 90% 정도로 해서 얘가 지금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지. 0.9c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될 거야. 근데 나도 가늠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얘는 그냥 무진장 빠른 거야.
현 인류가 지금 광속의 1%인가? 1%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나 할 텐데 그게 된다고 하면 화성까지 가는데 지금 뭐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걸리잖아. 그냥 순서에 거의 곧장 가는 것만 치면 아니지 더 걸리구나. 한 6개월 걸리는구나. 근데 그것을 한 몇 주 만에 갈 수 있다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 우주선 안에 버티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낼 때 의의가 있다 치면 아무튼 이렇게 갈 수 있대요. 0.1%인가 1%인가 아무튼 그 정도. 그래서 퀘이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멀리 있어서 우리부터 빠르게 멀어져 있구나. 이 정도 말해주면 돼. 자, 근데 이 퀘이사 같은 경우의 특징이 우선 요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퀘이사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여기 다루면서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어갑시다.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이퍼트 은하.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는 거기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정상 나선 은하야. 그쵸? 그 정상 나선 은하 중에서 은하 중심부에서 뭔가 강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방출선이라고 하게 되면 별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기체에서 나오는 거야? 흡수선은 별로부터 오는 거야? 기체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지? 자, 다시. 흡수선은 광원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흡수선은 이지선다야. 찍어. 흡수선은 광원이 필요하지. 광원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야지만 그것만 쪽 빼먹은 검은색 선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게 흡수선. 방출선은 광원이 필요 없어. 그냥 고온의 기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면서 그 해당하는 원소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나오는 게 이게 방출선이지. 여기 세이퍼트나 중심부에서는 아주 강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별이 뜨겁다는 것이 아니라 세이퍼트 은하 중심부에 고온의 기체가 있다는 뜻이야. 고온의 기체가 있는데 고온의 기체가 별보다 더 뜨거운 상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봐야 돼. 기체 자체가 별보다 뜨겁대. 이건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기체가 별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아주 빠른 회전 때문에 기체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는 그 정도의 특징만 우선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그럼 우리는 세 가지 한 거. 전파 은하, 퀘이사,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이 세 은하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중심부에 강한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충돌은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충돌은하는 말 그대로 충돌하는 은하야. 우주가 팽창하면서 대부분의 은하는 다 멀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로 좀 다가오고 있어.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쭉쭉쭉 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가 팽창해서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진 효과보다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유인력으로 잡아당긴 효과가 더 커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은하 외에는 충돌 은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사진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사진이 지금 그 오른쪽 상상도야 이거는. 안드로메다 은하고 우리가 지금 충돌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밤하늘인데 이거는 그냥 이쁘게 그림 정도가 되는 것인데 실제 이게 되잖아? 그러면 밤에 밤같지가 않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하늘이 깜깜하지 않은 약간 어슴푸름한 그 정도의 밝기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이 너무 많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뭐 요거는 이게 지금 언제냐면 이게 대략적으로 얘는 지금 여기서 25억 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뭐 그건 좀 최근의 일이고 60억 년이나 뭐 또는 70억 년 좀 돼줘야 거기 나와 있는 그 사진처럼 안드로메다 은하가 육안으로 관측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60억 년이면 지구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잖아.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외부 은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지금 했었던 외부 은하는 그냥 참고야. 그냥 이런 은하가 있구나 정도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대략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그래서 형태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보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파 은하는 굳이 따지게 되면 타원 은하에 속하고 있는 것이고, 세이퍼트 은하는 그 정상 나선 은하나 막대 나선 은하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퀴사는 정확한 어떤 형태를 말하게 되긴 하지만 타원 은하에 더 가까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걸 보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허블 법칙을 보도록 합시다.